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현대물리학 드디어 이제 챕터 1 접어들게 됐습니다. 드디어 현대물리 시작하게 됐습니다. 챕터 1은 잠깐 우리 실라버스를 보게 되면 상대론에 대한 얘기입니다. 상대론은 굉장히 현대물리에 중요한데 2주 반 정도 현대물리에서 다룰 이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챕터 렐러티비티라는 상대론입니다. 상대론 두 가지로 나눠요. 그러니까 E 이퀄 MC 스퀘어가 나온 특상대론하고 그리고 그걸 좀 더 확장시킨 일반 상대론으로 나누게 됩니다. 현대물리에서는 상대론을 아주 깊게 다루고 있지는 않아요. 양자역학은 좀 다소 깊게 다루는 반면에 상대론은 주로 특수상대론 위주로 좀 쉽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한번 좀 차근차근 상대론을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배울 게 스페셜 렐러티비티입니다. 스페셜 렐러티비티는 상대론이라고 하는데 그걸 배우기 전에 잠깐 이런 물리학의 한번 계보를 한번 봅시다. 계보라고 말할 건 없고 원래 물리는 그냥 시대적으로 봤을 때 클래시컬 피직스하고 모던 피직스로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클래시컬 피직스는 말 그대로 옛날 물리예요. 고전 물리. 그 뉴턴 역학이 성립하는 그런 우리가 배운 역학에서 배운 고전 역학에서 배운 그 물리가 이제 클래시컬 피직스라고 하겠습니다. 전자기학도 사실 여기에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이때까지가 뉴턴 역학이 성립하고 태동하고 나서 200년 지났을 때까지의 물리를 얘기합니다. 대략 1900년도 아주 초나 아니면 1800년도 말까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1900년도가 들어들면서 우리 물리학에서는 그 전에 설명이 안 됐던 것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어텀을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됐고, 그 다음에 레디에이션, 그러니까 방사능 같은 걸 설명하려니까 설명이 안 됩니다. 그 밖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 중에 이제 빛하고 속도가 비슷한 녀석도 설명하려고 하니까 또 설명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물리학에서 난제들이 이제 소사적이 나오게 되는데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태동한 학문이 이렇게 상대론하고 우리가 더 유명한 양자역학이 되겠습니다. 현대 물리에서의 큰 주축이라고 할 수 있어요. 1900년대 모던 피직스, 지금까지 모던 피직스라고 하는 것은 상대론하고 양자역학이 되겠다 했습니다. 양자역학은 이 현대 물리에서 상당 시간을 많이 할애하고 배우기도 할 건데 이번 챕터에서는 이름이 이제 상대론이기 때문에 상대론에 대해서 좀 알려고 합니다. 상대론은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로 나눕니다. 스페셜한 상대론하고 특상대론하고 일반적인 일반 상대론으로 나눕니다. 양자역학이 아주 여러 사람들에 의해서 태동이 되고 에스터블리시 된 거에 반해서 이 상대론은 주로 거의 아인슈타인 혼자서 제자들하고 만든 아주 대단한 학문이긴 해요. 자,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 그러니까 관성계에서만 적용시킬 수 있는 특수한 경우죠. 관성계라고 하는 것은 속도가 컨스탄트 레퍼런스 프레임이 속도가 0이거나 또는 컨스탄트인 그런 아주 특이한 그런 레퍼런스 프레임인데 그런 데서만 성립한다고 해서 특수상대론, 특수한 경우가 성립한다고 해서 특수상대론. 그 다음에 이제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을 좀 더 확장시킨 넌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도 다 쓴다고 해서 일반 상대론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특수한 경우가 좋고 일반적인 나쁘다고 얼핏 하면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리는 항상 law of everything을 궁극으로 하는 학문이기 때문에 특수한 경우는 일반적인 것이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상대론 중에서 굳이 한다고 하면 이게 일반 상대론이 정말 좋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특상대론은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들고 나왔고요. 10년에 걸쳐갖고 이거를 넌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까지 확장을 해서 일반 상대론을 들고 다시 또 나오게 되겠습니다. 일반 상대론은 학부 과목에서도 4학년 때 배울 수 있고요. 대학 과목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한 학기 내내 배워야 되는 엄청난 매스매틱스가 많이 필요한 그런 학문이긴 해요. 그래서 이제 일반 현대물리에서는 여기까지 다루지는 않고 잠깐만 보여주고 대기형 이쪽으로 특상대론에 대해서 좀 소개하는 걸로 해서 이 챕터 1을 이제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잘 보게 됩니다.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기술하는 특수상대론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서 특상대론을 보게 되면 특상대론은 두 가지
포슐레이트 가정 공리 같은 게 필요해요. 이게 뭐냐면은 일단 이게 맞았다고 가정하고 나중에 가서 이게 맞는지를 확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맞았다고 해놓고 나서 쭉 어떤 결과를 내놨더니 이것들이 다 맞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가정이 맞게 되겠죠. 그래서 포스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특성들의 포스트레이트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 모든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에서는 같은 물리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너셜 레퍼런스 프레임이라는 것은 속도가 0이거나 아니면 속도가 등속도로 가는 그 레퍼런스 프레임을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기술하는 물리나 여기서 기술하는 물리나 뭐 다를 게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응?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 말이 지금 뭐냐면 No Universal Reference Frame이야. 그러니까 얘는 정지해 있고 얘가 여기를 움직인다라고 얘기하지만 실은 얘 입장에서는 얘가 정지해 있고 얘가 움직이는 거는 거꾸로.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여긴 정지해 있고 얘는 움직인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우주에서 보면은 웃긴 얘기입니다. 얘가 보기엔 얘가 움직이는 거 있고 얘가 보기엔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운동이 다 모든 운동이 렐라티브한 거지 그냥 우리가 스테이셔너리 하거나 무빙하는 거나 그런 건 다 없다라는 것이 바로 이 첫 번째 렐러티비티, 스페셜 렐러티비티의 포스트레이트가 되겠습니다. 모든 운동은 상대적이다라는 것이 첫 번째가 되겠어요. 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상당히 좀 어려운데 이겁니다. 스피드 오브 라이트 C라고 하는 이 컨스탄트라는 얘기예요.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 뭐 일정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무슨 얘기냐면 in all inertial frame of reference 모든 관성계의 좌표에서 본 빛의 속도는 same value 컨스탄트라는 겁니다. 특히 이제 프리스페이스에서 지구에서 봤을 때는 컨스탄트라고 했고 C라는 걸 씁니다. 물리에서 C는 컨스탄트인데 빛의 속도가 워낙 일정하기 때문에 이제 C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기에 내가 공을 100km로 던진다고 합시다. 100km per hour로 날아가는 공이 있어요. 그죠? 내가 여기서 던졌습니다. 이렇게. 그랬을 경우에 내가 봤을 때는 100km per hour로 날아가고 있고 내 친구가 옆에서 봤어도 역시 똑같은 속도로 날아가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옆에서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50km per hour로 달리는 이 친구가 봤을 때는 이 공이 100km per hour가 아니라 50km per hour로 날아가게 돼 있죠. 그죠? 이건 뉴턴 역학이 성립한 어떤 자연스러운 것들이에요. velocity adding law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빛은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빛은 속도가 요만큼 나간다. 이걸 C라고 30만 킬로미터라고 얘기를 해요. 자, 여기서 내가 빛을 쐈다고 합시다. 자, 내가 여기서 빛을 딱 쏴주면 빛은 30만 킬로미터 per hour로 30만 킬로미터 per sec로 날아가야 돼요. 그죠? 내가 봤을 때 30만 킬로미터 per sec 그러니까 C로 날아가게 됩니다. 속도 C로. 근데 여기가 빛의 속도가 3 곱하기 18승인데 한 로켓이 2 곱하기 18승 정도로 날아간다고 합시다. 내가 봤을 때는 얘는 2 곱하기 18승 날아가고 이 빛은 3 곱하기 18승 날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여기서 봤을 때예요. 그죠? 자, 그러면 로켓이 봤을 때 빛은 어떨까요? 로켓이 봤을 때 빛은 그러니까 다시 그리면 빛은 3 곱하기 18승 날아가고 있고 그 다음에 로켓은 이거보다 좀 작은 2 곱하기 18승 날아가고 있습니다. 고전적으로 보게 되면 여기서 이 속도를 보게 되면 1 곱하기 18승 미터 퍼 세크로 빛이 나가는 것처럼 보여야 됩니다. 하지만 상관없이 빛은 3 곱하기 18승 날아가요. 여기서 봐도 3 곱하기 18승이고 달리는 녀석이 봐도 빛은 똑같이 3 곱하기 18승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상하죠. 정말 어려웁니다. 그죠? 이거 처음에 상대로 봤을 때 이게 제일 좀 이상해요. 왜 빛의 속도가 어디를 봐도 다 똑같을까? 라는 거죠. 자, 이게 사실 이제 상대를 처음 건드리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시간이라는 걸 건드리게 돼요.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우주가 있다고 하면 우주는 전 우주가 있잖아요. 내가 있는 공간하고 저 우주 끝의 공간은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간은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다 같다고 생각했어요. 내가 갖고 있는 시간이나 저 우주 끝에 있는 시간이나 같은 시간을 공유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말입니다.
이걸 좀 다시 그리면 빛의 속도가 일정하려고 하면은 빛의 속도는 이렇게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겠죠, 그죠? 내가 갖고 있는 거리하고 내가 쓰고 있는 좌표하고 그때가 쓰는 시간에 따라서 속도가 나옵니다. 근데 공간이 다를 경우에 그때 시간도 다르게 되면 이 C를 똑같이 맞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좀 어렵죠, 그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녀석하고 얘가 본 빛하고 내가 본 빛을 보게 되면은 서로 다른 공간이 있기 때문에 다른 시간을 쉐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다른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C를 똑같이 맞춰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건 차근차근 이야기하는 걸로 하고, 자, 그 특수상대론의 두 가지 가정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성계에서 물리법칙은 다 똑같이 성립하고 빛의 속도는 이런 관성 좌표와 상관없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입니다. 상당히 어려울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부터 시간하고 공간의 개념이 다시 정립된 아주 좋은 그런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이해한 걸로 하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대로는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고요. 이 두 가지 모든 것이 다 렐러티브하다는 거하고 빛의 속도가 일정하다는 것은 미리 띄운 힌트가 있었습니다. 하나씩 얘기해 보면 이 사람 아세요? 마이켈슨이라는 사람인데 마이켈슨이 이런 실험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빛을 쏴갖고 일리 갔다 오는 빛하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갔다 온 빛하고 두 개를 간섭무늬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빛이 어떤 매질에 따라서 이동하고 있고 그 매질 방향이 한쪽으로 이렇게 움직인다. 이걸 에테르라고 했는데 에테르가 이제 지구상에 전 우주에 퍼져 있고 이걸 이제 지구가 돌다 보면은 에테르하고 상대 운동하기 때문에 이 사이에 경로차가 생긴다고 이제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켈슨하고 몰리가 이 실험을 하게 돼요. 굉장히 오랫동안 실험을 하게 되면서 발견합니다. 무슨 발견하냐면 에테르는 없다라는 걸 발견했어요. 그러니까 에테르는 뭐냐면 전 우주에 꽉 차 있는 뭐 5번째 원소라고 이제 아리스토텔레스가 얘기했는데 에테르를 중심으로 모든 것들은 움직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앱솔루트라는 말이 통합니다. 에테르가 앱솔루트에 스테이셔너리가 있는 거고 나머지 그걸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건데 이 실험을 해보니까 무슨 말을 하겠냐면 에테르는 없다고 얘기가 결론이 나왔어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앱솔루트한 모션은 없고 다 상대적인 운동만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요거를 다시 이제 한 거죠, 그지? 여기다 힌트가 이미 1800년 말에 마이켈스 몰리 실험에서 나왔어요. 모든 운동은 렐러티브하다라는 거. 이 사람 이 실험을 통해 갖고 이제 노벨상도 받게 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맥스웰 방정식 4개의 식이 있는데 이 4개의 식을 잘 조합해 갖고 나오면은 뭘 나올 수 있냐면 요게 나와요. 이게 뭐죠? 빛의 속도를 수학적으로 끌어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리고 이걸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재미난 일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이 발생했냐면 이거를 만들 때 여기서부터 이거 끌어낼 때 어떤 코디네이터를 쓰지도 않아요. 특정 코디네이터를 써갖고 만들지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코디네이터를 뭘 쓰든 간에 항상 C는 일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다른 속도의 코디네이터 쓴다 하더라도 얘는 거꾸로 코디네이터 상관없이 항상 C가 일정하게 나옵니다. 이건 뉴턴 역학하고 정면으로 위배가 되고요. 코디네이터 디펜던스가 없네. 얘는 코디네이터하고 상관없이 항상 C네. 빛은 이런 게 나옵니다. 요거에 대해서 아주 큰 힌트를 얻어갖고 이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고전 역학을 좀 이렇게 보정하는 일을 좀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갖고 1905년에 드디어 특상대론을 이제 논문을 냅니다. 그때 처음에 냈을 때는 특상대론이라는 말이 쓰지 않고요. 이렇게 독일어인데 이런 말 씁니다. 운동하는 물체의 전기역학에 대하여라는 말을 써갖고서 운동한 물체에서 이렇게 이런 맥스웰 방정식처럼 어떤 보정 팩터가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 해서 이 논문을 쓰게 됩니다. 이게 특상대론의 시작이에요. 처음 여기서는 렐러티브한 모션이 전부다라는 거고 여기는 빛의 속도는 일정하다는 것을 힌트를 얻어갖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마이클스 몰리 실험하고 맥스웰 방정식으로부터 특상대론이 시작했다 그래서 아니에요. 자, 요거는 간섭계 거거든요. 굉장히 고불행을 갖는 이제 간섭계라고 할 수 있는데 이거는 지금 1907년에 이걸로 노벨상을 했는데 이 간섭계를 계속 이제 임프루브를 해갖고 최근에는 2015년에는 중력파 일반 상대로부터 나온 중력파라는 게 있는데 그걸 또 검출하는데 성공을 합니다.
이거를 그냥 스케일만 키운 거예요. 10kg짜리 4kg라고 하는데 요 암이 바로 요 암이 되겠습니다. 이런 간섭기를 만들어서 중력파가 나왔을 경우에 지나갈 경우에 공간에 뒤틀림이 생기고 그것 때문에 경로차가 존재하게 되는데 그 경로차에 생기는 간섭 무늬를 좀 측정을 해서 중력파 검출하는 데 성공을 했고 그걸로 노벨상도 2년 뒤에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상대론에 대해서 좀 특상대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자, 특상대론부터 나오는 결과는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다면 좀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시간이 지연되고 운동하는 물체가 그다음 또 하냐면 뭐 있죠? 길이도 수축이 됩니다. 그리고 매수도 변하게 돼요. 매수는 컨저된다고 얘기를 했었지만 운동하는 물체에 매수가 변하는 그런 아주 놀라운 일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걸 이제 차례차례 하나씩 이제 알아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타임 다일레이션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 지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움직이는 녀석은 무빙 클락 녀석은 늦게 간다라는 겁니다. 틱이라는 것은 시가 틱하틱하가 되고 틱입니다. 그래서 무빙 클락이 멈춰 있는 클락보다 늦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갑자기 좀 이상할 거예요. 아까 정지해 있는 것하고 움직이는 건 따로 있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다 상대적이라고. 근데 내가 이렇게 정지해 있다고 얘기하고 또 움직인다고 또 얘기하네. 좀 이상하죠, 그죠? 여기서는 업저버 입장에서 정지해 있거나 업저버 입장에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예, 그럼 하면 조금 차근차근 하면서 좀 알아보도록 해요. 일단은 상대적인 운동, 무빙하고 레스트. 네, 이게 무빙 있을 때 없을 때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일단 시간을 얘기해야 되는데 시간이 뭘까? 시간 굉장히 어려워요. 1초 뭘까? 뭐 시간을 정의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제 어떤 게 반복되는 사이의 인터벌을 우리가 시간으로 얘기하면 상당히 좀 편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거울이 있다고 하고 이 거울 사이에 빛을 썼다고 합시다. 그럼 얘가 딱 왔다 갔다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그죠? 요거를 뭐 몇 초라고 정해놓으면 이게 시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프로퍼 타임이라고 한번 정해놓읍시다. 그래서 상대 운동이 없을 때의 시간,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내 시계하고 나하고 상대 운동이 없을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어떤 방 안에 있고 열차라고 합시다. 열차 안에 있고 거기에 시계가 하나 있다고 합시다. 두 개는 서로 상대 운동이 없죠. 그럴 때의 시간을 이제 프로퍼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움직일 때는 이제 프로퍼 타임이라고 얘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있고 시계가 이쪽으로 움직이고 있다. 그러면 이게 프로퍼 타임이 아닙니다. 자, 그 시간.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프로퍼 타임 어떻게 정의하냐면 요 길이를 L0라고 하고 제가 빠졌습니다. 여기 있는데 L0라고 했을 때 얘가 왔다 갔다 할 때는 EL0가 되겠죠. EL0가 빛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 C로 나눠준 값 이걸 프로퍼 타임 T0라고 이제 얘기를 해봅시다. 일단은 첫 번째 릴러티브 모션이 없을 경우에 정지했을 경우 생각해봅시다. 여기 이제 사람이 열차에 타 있고 열차가 정지해 있어요. 그다음 나도 바깥에서 또 다른 사람이 이걸 지켜본다고 합시다. 여기서 시계는 아까 얘기한 대로 두 개의 미러를 놓고 빛이 이렇게 반사하는 것을 봤다고 해요. 이럴 경우에는 정지해 있기 때문에 얘 역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고 얘도 역시 왔다 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겠죠, 그죠? 두 개의 프로퍼 타임, 얘의 프로퍼 타임이 뭐 T0고 얘도 똑같이 T0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뭐 이상할 게 하나 없어요. 그냥 같은 시간을 갖고 있는 게 나올 겁니다. 뭐 왜냐면 지금 요 사이 2의 L0를 그 빛이 왔다 갔다 한 시간이잖아요. 여기도 역시 빛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니까 뭐 바뀌려고 하는 거 없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좀 달라져요. 하지만 이쪽 봅시다. 기차가 어떤 속도 V로 움직일 경우 생각해 봅시다. 내가 거기 안에 타 있을 경우, 그 바깥에서 이걸 볼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타 있을 경우를 생각해 보면은 얘는 이 시계는 나하고 상대적 운동이 없기 때문에 그냥 얘가 빛이 왔다 갔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시간을 갖겠어요. 그죠? 하지만 내가 이 미러로 만든 이 시계를 바깥에 볼 경우에는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이지만 이 속도 때문에 이 녀석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일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요게 이제 답니다. 사실 특성대로는 시간 지연을 유도하는 게. 내가 시계 하나 더 있다고 합시다. 그럼 여기 하나 나왔을 경우 같아요. 얘는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얘기만 하겠죠. 그죠? 근데 하지만 움직이는 녀석을 보게 되면 얘가 이렇게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요. 다시 얘기하면 여기에 타 있는 사람이 보는 거나 상대 운동이 없을 때 내 시계랑 그때는 그냥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 시계 바깥에 있는 사람이 자기 시계 갖고 있어요. 상대 운동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내 시계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 시계하고 이 시계는 다를 이유가 하나도 없죠. 하지만 움직이는 녀석을 볼 때는 얘가 정지 상태라고 일단 해봅시다. 앱솔루트한 정지 상태 없지만 내 입장에서 얘가 이렇게 움직인다고 가정했을 때 이 녀석은 얘 탄 사람이 봤을 때는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인다고 하지만 내가 봤을 때는 얘가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빛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이거 다 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런 거에서 피타고라스 정리 쓰게 되면 특성들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시하게 볼 게 뭘까요? 여기 둘 다는 속도는 일단 다 일정해야 돼. 특성대로니까. 또 뭘까? 여기서 속도는 뭘까요? 빛의 속도는 C입니다. C. 그리고 여기는 여기 거리는 L0. 그 다음에 요 모션을 한번 컴플리트 할 때까지의 걸리는 타임 인터벌을 T라고 했을 경우 요건 이제 2분의 T가 된다고 생각합시다. 그러니까 요 사이의 길이는 V의 T를 간 만큼 되겠지만 T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VT의 2분의 1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L0고 그 다음에 빛이 이렇게 가니까 역시 빛의 속도 C에다가 T/2 이런 형태로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이게 보면 이렇게 직각삼각형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이거 스퀘어가 이거 스퀘어를 더한 값하고 같게 되겠죠. 요 식이 나옵니다. 자, 요거가 요 스퀘어는 요 스퀘어 플러스 요 스퀘어 이렇게 나오죠. 어떻게 정리를 할까요? 일단은 L0를 놓고 나머지 다 이쪽으로 넘겨봅시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T가 있네. 이 T를 이렇게 거꾸로 묶어봅시다. 자, 이 T는 뭘까요? 이 T. 내가 여기서 봤을 때 얘가 이렇게 가는데 걸린 시간 이런 겁니다. 내가 봤을 때 얘 시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스퀘어니까 4분의 T 스퀘어를 묶어냈고 그러면 C 스퀘어하고 V 스퀘어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죠? 자, 이걸 T 스퀘어 형태로 끌어내게 되면 이 녀석이 밑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이런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자, 어렵지 않죠, 그죠? 자, 그 다음에 4L 스퀘어니까 이렇게 2의 L0의 스퀘어 형태를 바꿀 수 있고 요거를 이제 C 스퀘어로 묶어내게 되면 여기는 1이 되겠고 그다음에 이런 형태로 나오게 됩니다. 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이제 스퀘어 루트를 풀어주게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에 뭐 이렇게 값이 낮게 나오게 됐지만 시간 인터벌입니다. T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의미 없으니까 마이너스를 버리고 다음과 같은 식으로 이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건 뭘까요? 이거는 얘기한 프로포 타임하고 똑같죠. T0라고 놓고 풀겠습니다. 프로포 타임 뭐라고요? 그러니까 클락이 나하고 상대 운동을 하지 않았을 때 그때의 시간은 이제 T0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내 입장에서 본다면 나하고 상대 운동을 하지 않는 녀석은 어디 있습니까? 내 시계죠. 그러니까 얘가 프로포 타임이 되겠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시계. 그 다음에 T는 뭐겠습니까? T는 내가 본 얘의 시계입니다. 얘의 시계는 이렇게 가고 있는 겁니다. 이 시계는 그 시간은 타임 인터벌은 내 거에다가 어떤 값을 이렇게 나눠준 또는 이만큼 분의 1의 값을 곱해준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요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피드 오브 라이트이고 요거는 이제 벨로시티가 되겠어요. 움직이게 되면 내하고 나하고 다르게 됩니다. 움직임이 없다고 생각합시다. 그럼 V가 0일 경우에는 T 이퀄 T0 요 값이 되겠고 이제 처음에 나온 요 식하고 이제 같게 되겠고 속도가 바뀌게 되면 이제 요 시간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될까요? 속도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될까요? V가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값이 허수값이 나오면 안 되지. 그러니까 V는 C를 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이 값이 우리가 알겠고
C하고 점점점 가까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값이 어떻게 돼요? 무한대로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 말은 이제 뭐냐면 타임 인터벌 요 t가 무한대가 된다는 게 점점 늘어나고 쉽게 말해서 여기 1초라고 하는데 여기서 1초가 굉장히 길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t0는 여기에 해당되고 t는 얘의 시간이 되겠어요. 그래서 4시간보다 얘 시간이 타임 인터벌이 길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얘기예요? 얘 시간이 얘보다 느리게 간다라는 얘기입니다. 잘 이해가 됐습니까? 이거 상당히 재미난 일입니다. 움직이는 녀석은 시간이 움직이지 않는 녀석보다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야기가 또 많아집니다. 뒤에 한번 이걸 잘 이해해야지 그 다음에 다시 또 입장을 바꿔서 했을 때 생기는 그런 역설까지 또 다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이해됩니다. 일단 뭐 그 관찰자 입장에서 상대 운동이 없는 시계보다 상대 운동을 하는 시계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느리게 간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왜 못 느꼈을까요? 그동안 왜 못 느꼈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빛의 속도는 어마어마하게 빠르거든요. 근데 우리가 지금 다루는 속도는 얘는 얼마 될까? 초당 100m를 달린다고 해도 이건 10의 8승이거든. 10의 2승이고 이 값이 어마어마하게 작은데 그걸 또 스퀘어를 해요. 그러니까 더 작은 값을 빼주게 됩니다. 1에서 굉장히 작은 값을 빼주게 되니까 이 값은 그 대부분 1이 되겠고 시간이 거의 변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속 움직인다 하더라도 크게 이제 t0하고 t가 달라질 이유가 없는 겁니다. 달라지긴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크게 느끼지 못하는 것들이에요. 하지만 v가 c에 가까이 갈수록 이 값은 굉장히 큰 값으로 이제 바뀌게 되면서 전체 값이 그러니까 크게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타임 다일레이션에서 지금 다 배웠어요. 어때 쉽습니까? 자 결론만 내려봅시다. 어떤 결론입니까? 운동하는 시계는 관측자의 눈으로 해서 봤을 때 상대 운동하고 있는 시계는 느리게 한다라는 겁니다. 얘 상대 운동하지 않기 때문에 느리게 가지 않는 거야. 얘하고 비교해 봤을 때 상대 운동하지 않는 녀석 시계하고 봅니다. 상대 운동하는 관측자하고 상대 운동하는 시계는 타임 인터벌이 서로 다르고 운동하는 녀석이 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이 바로 타임 다일레이션이겠습니다. 첫 번째 결론이에요. 특성대로는 첫 번째 결론. 움직이는 물체가 시간이 늦게 간다라는 겁니다. 이해했어요?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봤을 때 보면 이거 뭐 이렇게 가는데 움직이니까 이렇게 보이는 거 아니야? 이것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 거지 시간이 똑같이 그렇게 간다고 얘기할 수 있나? 그래서 얘는 그냥 미러니까 미러 사이를 빛이 왔다 갔다 하니까 이렇게 보이지만 여기 있는 우리 바이오 클락이나 다른 그냥 우리가 옛날에 쓰는 기계적인 와치 같은 것도 과연 이럴까? 라고 의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거 그냥 단순히 보이는 거 아닙니까? 라고 그죠? 이게 just observing이 아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이렇게 observe 되는 건 맞긴 한데요. 모든 바이오 클락이나 어떤 메케니컬 클락이나 모든 시간들이 사실 이렇게 진짜 느리게 간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 처음에 나왔을 때 상당히 센세이션했어요. 그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이게 뭔지 공상인지 뭔지. 그리고 상대론을 처음 냈을 때도 아인슈타인 자체도 4차원에 대해서 아직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제대로 설명을 못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증명이 돼요. 사실은 거꾸로 상대론을 가진 사람들이 막 써보니까 상당히 많은 경우가 잘 맞는 걸 거꾸로 발견해갖고 상대를 맞다는 걸 알게 되고 빠르게 움직이는 물체 또는 인공위성 같은 거 시간 동계 같은 거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때 바로 상대론을 보정을 해갖고 이미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보이는 게 아니라 진짜 그런 거예요. 진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보고 인지한다는 게 사실은 나중에 이게 굉장히 큽니다. 물리학에서 인지한다는 것이 그게 바로 그냥 사실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바로 상대론도 하나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재미난 부분이니까 잘 알아두기 바랍니다.